얼마 전 오랜만에 지인들과 식사 자리를 가졌어요.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 얼굴을 마주한 친구들과의 수다는 참 오랜만에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시간이었죠. 서로 안부를 나누고 지나간 얘기에 웃음도 터지고 잠시나마 일상의 무게를 내려놓을 수 있었던 소중한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한 친구가 툭 하고 던진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이 갑자기 무거워졌어요. 분위기는 여전히 밝았는데 이상하게도 제 안에서는 웃음이 멎어버렸어요. 야, 너는 뭐 걱정도 없잖아. 좋겠다. 그냥 편하게 사는 거지? 그 말 참 짧았죠. 그냥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 제 마음속엔 작은 파장이 일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도 요즘 많이 힘들었거든요. 말하지 않았을 뿐이지 아무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은 세상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짧은 한마디가 마치 제가 가진 아픔이나 노력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밥값은 잊을 수 있어요. 그날 누가 냈는지는 시간이 지나면 흐릿해지잖아요. 하지만 말은 달라요.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마음속에 남아서 며칠이고 아니면 몇 년이고 가시처럼 찔러올 때가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냥 넘기기엔 왠지 마음이 아려서 계속 생각났던 말, 그때는 괜찮은 척했지만 집에 와서 혼자 곱씹게 되었던 말,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예요. 밥값보다 무섭고 관계를 무너뜨리는 말 한마디. 그 말이 왜 그렇게 사람을 아프게 하는지,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시면 앞으로 인간관계에서 피해야 할 말, 그리고 관계를 지키는 따뜻한 말이 어떤 건지 조금 더 분명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마음을 상하게 했던 그 말,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었던 그 말, 사실은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 썼다면 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던 말이잖아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부터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말의 무게에 대해 천천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 너는 좋겠다라는 말의 그림자. 첫 번째 이야기는 58세 윤정희 씨의 경험에서 시작돼요. 정희 씨는 오랜만에 동창 모임에 나갔어요. 오래 못 본 얼굴들이라 어색할 줄 알았는데 막상 만나보니 학창 시절의 추억이 그대로 살아나서 참 좋았다고 해요. 그날은 음식도 맛있고 분위기도 정말 따뜻했어요. 서로의 삶에 대해 묻고 답하면서 시간 가는 줄도 몰랐죠. 그런데 식사가 끝나갈 무렵 친구 중 한 명이 웃으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너는 진짜 좋겠다. 남편도 잘 벌고 애들도 문제 없고 그냥 걱정 없이 사는 거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정희 씨는 웃고 있던 입꼬리가 조금씩 내려가는 게 느껴졌대요. 사실 남편은 몇 달 전까지 병원 신세를 지고 있었고 아들은 취업 준비로 한창 예민한 시기였거든요. 본인은 누구보다 마음고생이 많았지만 꼭 참고 말하지 않았을 뿐인데 그 한마디에 자신이 지금껏 감춰온 감정이 하나둘씩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물론 그 친구는 별 뜻 없이 말했을지도 몰라요. 그냥 농담처럼 부러움처럼 이야기한 걸지도 모르죠. 그런데 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말하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무게가 달라지는 법이에요. 특히 너는 좋겠다는 말은 표현은 부러움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속엔 종종 질투, 폄하 혹은 무지가 담겨 있기도 해요. 상대방의 삶을 단편적으로만 보고 보이는 것만으로 쉽게 판단하는 그 태도. 그게 문제예요. 사람은 누구나 각자의 짐을 지고 살고 있어요.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속으론 수없이 무너졌다 일어난 사람들 우리 주변에도 참 많거든요. 그런데 너는 걱정이 없잖아. 라는 말 한마디는 그 사람의 아픔과 노력을 무시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심지어는 넌 지금 충분히 편하니까 더 이상 힘들다고 말하지 마. 라는 무언의 압박처럼 다가올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를 하기 전에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내가 하려는 이 말이 상대의 마음을 편하게 해줄지 아니면 괜히 상처를 남기진 않을지. 말은 가볍게 던졌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엔 깊이 남을 수 있다는 거.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그 나이에 아직도 그걸 해? 나이로 판단하는 말. 이번 이야기는 62세 이창호 씨의 사례예요. 창호 씨는 몇 해 전부터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어릴 적부터 꿈이었던 화가.
늘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해보자 하며 미뤄뒀던 일이었죠. 퇴직 후 시간적 여유가 생기자 드디어 붓을 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머뭇거리기도 했지만 캔버스 앞에 앉아있는 그 시간이 정말 오랜만에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줬다고 해요. 혼자 미술관에 가는 일도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해 수업을 듣는 일도 하루하루가 새롭고 설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오랜 지인과의 점심자리에서 창호 씨는 불쾌한 말을 듣게 됐어요. 그 나이에 아직도 그런 걸 해? 그냥 집에서 쉬는 게 낫지 않나? 말하는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그 순간 창호 씨는 마치 자신이 철없는 사람처럼 느껴졌다고 해요. 마치 쓸데없는 짓을 하는 사람, 어울리지 않는 꿈을 꾸는 사람처럼. 그날 이후로 창호 씨는 한동안 붓을 들지 못했다고 했어요. 사람들은 종종 나이를 기준으로 사람을 재단하곤 해요. 그 나이에 무슨 연애야? 그 나이에 무슨 시작이야? 그 나이에 그런 옷은 좀. 이런 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용기를 꺾고 있는지. 정작 말하는 사람은 모를 때가 많아요. 하지만 꿈에는 나이가 없어요. 배움과 설렘, 도전에는 정해진 기한이 없죠. 우리는 흔히 철들었다는 걸, 하고 싶은 걸 포기하는 것처럼 여길 때가 있어요. 하지만 진짜 철이 든 어른은 자신의 삶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열정에 박수를 보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창호 씨가 들은 말은 그냥 나이 들면 이래야 한다는 사회의 고정관념이 만든 잣대였죠. 그런데 그 잣대가 사람의 꿈을 자르기도 하고 마음을 닫게 만들기도 해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말에 상처받은 분 혹시 있지 않으세요? 혹시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을 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나이 든 사람은 편안해야 한다, 조용해야 한다. 그런 기준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요. 이제는 나이 들어도 설레고 배우고 시작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줄 수도 있고 반대로 설렘을 꺾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 그걸 기억해 주셨으면 해요. 세 번째, 그 정도는 다 참고 사는 거야. 감정을 무시하는 말. 이번 이야기는 60세 송미정 씨의 이야기예요. 미정 씨는 요즘 들어 자꾸 마음이 가라앉는 걸 느꼈어요. 별일이 없는 날에도 괜히 눈물이 나고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이지만 혼자 있는 시간엔 생각이 많아져서 가슴이 꽉 막힌 느낌이 들곤 했죠. 가족들도 각자 바쁘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예전처럼 자주 이어지진 않았어요. 언제부턴가 이야기할 사람이 없는 게 가장 외로웠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용기 내어 가까운 친구에게 털어놓았어요. 나 요즘 너무 허전해. 그냥 가끔은 아무것도 하기 싫고 가끔은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 정말 어렵게 꺼낸 말이었어요. 그동안 쌓아왔던 감정을 한꺼번에 내보인 순간이었죠.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이랬어요. 에이, 그 정도는 다 참고 사는 거야. 누가 안 그래? 다 똑같지 뭐. 그 말에 미정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자리에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그대로 얼어붙었죠. 무언가 털어놓을 수 있을 거라 믿었는데 그 믿음이 깨져버린 느낌이었다고 해요. 사람은 힘들다고 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꼭 해결책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그래, 많이 힘들었구나. 그 한마디가 듣고 싶을 뿐이죠. 하지만 이런 감정을 다 그래, 누구나 겪는 일이야 라고 덮어버리는 말은 마치 그 사람의 마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처럼 느껴지게 해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걸 감정 무효화라고 불러요. 상대의 감정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는 말, 그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닫게 만들고 다시는 감정을 나누지 않게 만들기도 해요. 사람은 누구나 다 힘든 시기를 겪어요. 하지만 그걸 다 그렇다며 넘겨버리면 그 사람은 결국 혼자가 돼요.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버팀목이 되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겐 벽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다 그렇다는 말보다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구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조용히 무너지고 있는 사람이 있진 않으신가요? 혹시 지금 위로가 아닌 판단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돌아보면 좋겠어요. 네 번째, 그걸 왜 나한테 말해? 책임 회피하는 말. 이번 이야기는 55세 강민호 씨의 경험에서 나왔어요. 민호 씨는 최근 직장에서 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조직 개편으로 업무가 바뀌고 후배들과의 갈등도 늘어났죠.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으론 늘 불안했대요. 그래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나 요즘 좀 고민이 많아. 일도 그렇고 사람들 관계도 그렇고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가 싶어. 그런데 친구는 말없이 국밥을 한 입 떠먹더니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걸 왜 나한테 말해? 그건 네가 결정할 일이지. 내가 뭘 해줄 수 있겠냐? 그 말에 민우 씨는 순간 아, 내가 괜히 말했구나 싶었어요. 속이 답답해서 한마디라도 꺼낸 건데 그 말이 되돌아온 순간 마음이 툭 하고 꺾인 거죠. 민우 씨는 그날 이후 다시는 그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지 않았다고 해요. 사람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 그 마음 알아 라는 공감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상대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그 말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꺼냈을 땐 조금의 따뜻함이라도 기대했던 거예요. 그걸 왜 나한테 말해? 라는 말에는 내 문제는 너 혼자 알아서 해라는 냉정함이 담겨 있어요. 겉으로는 이성적인 말 같지만 실은 관계의 문을 닫는 말이기도 하죠. 상대방이 내게 고민을 털어놓는다는 건 그만큼 나를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조언을 해달라 는 요구가 아니라 내 마음 좀 들어줘 하는 부탁일지도 몰라요. 가끔은 말이 필요 없을 때도 있어요. 그저 그래 힘들었겠네 한마디 아니면 눈빛으로라도 내 얘기 들을 준비돼 있어 그걸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거든요. 누군가가 마음을 열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은 그 마음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 가만히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관계는 더 가까워지기도 하고 생각보다 쉽게 멀어지기도 해요. 그걸 왜 나한테 말해? 그 말 대신 그래 말해줘서 고마워 이 한마디가 더 따뜻한 사람이 되게 해줄 거예요. 5번째, 나 돈 없는 거 알잖아. 습관적인 기대의 말. 이번 이야기는 48세 직장인 민수 씨의 경험이에요. 민수 씨는 오랜 친구들과 한 달에 한 번은 꼭 모임을 가져요. 함께 밥도 먹고 술 한 잔 기울이며 일상의 스트레스를 나누는 시간이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만남이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항상 같은 친구, 모임이 있을 때마다 밥을 시키기 전부터 이런 말을 꺼내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아, 나 요즘 진짜 빠듯해. 생활비도 모자라서 이번 달 카드값도 못 냈다니까? 그 말이 처음엔 그냥 고민 토로처럼 들렸대요. 그래서 다들 자연스럽게 이번엔 내가 낼게 하며 넘겼죠. 민수 씨도 몇 번은 부담 없이 계산했어요. 친구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친구의 SNS에는 명품 가방, 해외여행, 그리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들이 자주 올라왔어요. 이상하다 돈이 없다고 하더니 민수 씨는 처음엔 착각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모임이 반복될수록 그 친구는 항상 돈 이야기를 꺼냈고 밥값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이 내게 됐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낼 차례가 되면 오늘은 김밥 어때? 간단하게 배만 채우자. 이런 말로 메뉴까지 낮추려 들었죠. 반대로 남이 낸다고 하면 오늘은 좀 특별하게 가자. 하고는 고급 식당을 추천했어요. 민수 씨는 그때부터 이 친구와의 만남이 마냥 편하지 않았다고 해요. 물론 진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친구가 도와주는 건 당연히 아름다운 일이에요. 서로 기대고 챙겨주는 게 우정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그 기대가 습관이 되는 순간이에요. 나 돈 없는 거 알잖아. 이 말에는 그러니까 내가 내줘야 해라는 보이지 않는 기대가 깔려 있어요. 그리고 그 기대는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이 되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서로의 상황을 배려하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하지만 그 배려를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관계는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해요. 공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군자는 의리에 박지만 소인은 이익에 박다. 작은 돈, 작은 배려에서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보인다는 뜻이에요. 사소해 보이는 말 한마디지만 그 말에 담긴 태도는 관계를 결정짓는 큰 기준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더 내는 것쯤은 괜찮다는 마음과 당연히 내가 내야지라는 태도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이런 말을 너무 자주 하는 사람이 있지 않으신가요? 아니면 혹시 나도 모르게 그런 말에 익숙해져 있진 않은지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에필로그. 밥값보다 무서운 말 한마디. 결국 마음에 남는 건 말의 온도. 오늘 우리는
밥값보다 더 무서운 말 한마디에 대해 이야기 나눴어요. 누군가는 그냥 던진 말, 그냥 농담이었고 별 뜻 없이 한 이야기였다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며칠이고 몇 년이고 그 한마디를 곱씹고 혼자서 속으로 사겨야 할지도 몰라요. 말은 사라지지만 그 말이 남긴 감정은 오래가요. 오늘 소개한 사례들처럼 우리는 정말 작은 대화 속에서도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해요. 너는 좋겠다는 말로 상대의 고통을 무시하고 그 나이에 그걸 해라는 말로 누군가의 꿈의 선을 그어요. 그 정도는 다 참고 살아라는 말로 감정을 눌러버리고 그걸 왜 나한테 말해 라는 말로 마음을 밀어내기도 하죠. 그리고 나 돈 없는 거 알잖아 라는 말로 배려를 기대하게 만들면서 관계를 서서히 지치게 만들어요. 그렇게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우리가 쌓아온 관계를 무너뜨리기도 해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말 한마디가 관계를 지킬 수도 있어요. 그저 힘들었겠다. 내 말 내가 잘 듣고 있어. 괜찮아. 너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런 말들은 상처난 마음을 꿰매주는 따뜻한 실이 되거든요. 우는 모두 서로의 말에 기대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가끔은 말 없이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크나큰 위로가 되기도 하죠. 밥값은 잊혀질 수 있어요. 하지만 말은 남아요. 내가 한 말, 혹시 누군가의 마음에 아직도 가시처럼 남아있진 않을까요? 이제는 말의 무게를 조금 더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따뜻하게 건네보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까요? 말 한마디가 관계를 무너뜨릴 수도 있지만 그만큼 관계를 지켜주는 힘도 되니까요. 지금부터 소개하는 작은 습관들 하나씩 실천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기. 지금 내가 하려는 말이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떤 감정을 남길지 잠깐 멈춰서 떠올려 보는 거예요. 이 말이 내게 들린다면 어떤 기분일까? 그 질문 하나로 말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요. 두 번째, 조언보다 공감을 먼저 건네기. 누군가 속마음을 털어놓았을 때 해결책보다 먼저 필요한 건 그랬구나, 힘들었겠다라는 말이에요. 정답이 없어도 괜찮아요. 공감은 정답보다 더 큰 힘을 줘요. 세 번째, 배려를 기대하지 말고 표현하기. 친구의 형편이 어려워 보여도 늘 먼저 계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 한 번쯤은 이렇게 말해보는 거예요. 이번엔 내가 사줘. 나도 기대하고 있었어. 가볍게 웃으며 말하면 서로 부담 없이 역할을 나눌 수 있어요. 네 번째, 무심코 던지는 농담 조심하기. 너는 잘 나가니까 사야지. 그 나이에 아직도 그걸 해. 이런 말은 농담처럼 시작해도 상대의 마음을 다치게 만들 수 있어요. 진짜 농담은 들은 사람도 웃을 수 있어야 해요. 다섯 번째, 관계의 거리를 정직하게 조절하기. 매번 밥을 얻어먹는 사람, 항상 내 얘기를 무시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상처받기보다 관계의 거리를 조금 두는 것도 지혜예요. 서운한 감정을 묵히기보다는 선명하게 선을 그을 때 관계는 더 건강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거창한 변화가 아니에요. 그저 말 한마디를 조금 더 부드럽게, 조금 더 따뜻하게 바꾸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진심은 반드시 말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은 결국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여주게 되죠. 좋은 말은 기억보다 오래 남고 따뜻한 말은 사람을 다시 움직이게 해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아마 이미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겠죠. 그런 여러분이라면 앞으로 더 따뜻하고 지혜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거라 믿어요. 지금까지 마흔이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